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저는 오늘 차이나 경영 컨설턴트입니다. 차이나 시그널 해가지고요. 한국 기업이 중국을 진출할 때 홍콩을 경유해서 진출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한국 기업만 중국 진출할 때 홍콩을 경유를 많이 있잖아요. 하는데 실제로 중국 기업체들도 제3국에 진출할 때 마찬가지로 또 이용을 또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식의 홍콩이 어떤 장점이냐에 대해서 한번 제가 그런 측면이랑요, 홍콩의 회계와 세무, 법인 설립 안내, 그 다음에 구조 문제, 그 다음에 한국 기업체들이 홍콩을 진출하는 그러한 케이스들에 대해서 그렇게 내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는 보면은 영국에 만든 금융 시스템, 그 다음에 일본과 대만의 그러한 자본력을 이용해 가지고요, 섬유라든지 의류, 봉제 이런 산업들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다가 80년대에 돼가지고는 한국 기업체들도 이때 한중수교 이후에 진출했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발달했고 한국 기업체들이 이때 홍콩에 엄청 나갔습니다. 98년도부터 2004년도 사이 그때 한국 주지원만 한 10,000명 있을 정도씩이었으니까 그랬고요. IMF 지나면서 좀 이게 없어졌고요. 그러면서 다시 최근 들어서는 이런 식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성장 산업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보면 이렇게 6대 신성장 동력 분야라고 해서요. 문화, 의료, 교육, 혁신, 환경, 시험 및 인증 사업이죠. 그다음에 4대 전략 서비스라 해서 무역, 물류, 금융, 관광. 전부 다 한국 기업체들이 중국을 진출할 때 최근 들어서는 이 업종들입니다. 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식의 투자 환경이 있는 곳이 홍콩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을 진출하기 위해서는 홍콩을 갖다가 테스트 마켓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종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한국에서 먹고 살기는 이게 한국 수요가 너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외 진출을 또 해야 될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 기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또 중국을 진출하기 위해서 홍콩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콩 투자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저는 홍콩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 헤리티지 리포트인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재단 같은데 21년 동안 홍콩이 경제 자유도에서 항상 탑을 했습니다. 첫 번째, 특허를 포함한 법률적인 문제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등수였습니다. 그리고 외환의 자유, 그다음에 개방적인 정부 재정의 그러한 안정성, 외환의 자유, 환율의 문제, 금융의 등등.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가 보면은 홍콩이 보면은 영어권이죠. 영어, 광동어, 보통어 갖다가 다 사용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홍콩이 헤리티지 재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금융 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풍부한 자금성과 자유로운 그러한 외환 거래. 홍콩은 일단 외환이 불법 자금이 아니면은 그게 정부나 신고 없이 자유롭게 외환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하루면은 설립할 수 있더라고요. 외국인도 이사나 주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최저 자본금도 지금 1불이면 됩니다. 140원이죠. 홍콩의 세무. 저도 고객 상담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여쭙습니다. 홍콩의 세금이 어떻게 됩니까? 관세는 있습니까? 지주회사법은 있습니까? 공정거래법은 있습니까? 없으면 저는 하겠습니다. 무조건 다 없습니다라고 하면은 거의 다 맞습니다. 하시면은 여쭤보시죠. 이게 정말 내가 컨설팅을 잘 받았느냐라고 모두 다 없다라고 하니까. 근데 실제로 없습니다. 보면은 일단 법인 세율과 개인 소득 세율 간의 차이가 없죠. 16.5%, 15% 이런 식으로 현재 비해서 홍콩은 개인과 법인 간의 세율 차이가 없죠. 없기 때문에 이게 투자 형태가 개인 형태일 수도 있고 개인 사업자일 수도 있고 이게 법인 형태라든지 간에 양쪽 간의 아비트리지를 갖다가 막기 위해서 이렇게 세율 간의 차이는 지금 없앴습니다. 한국도 궁극적으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다음에 또 하나가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홍콩을 일단 물고 놨다가 수출하면은
무관세죠. 근데 홍콩에서 중국 갈 때 무관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많은데 그때는 냅니다. 주된 사업에 홍콩에 회사가 있더라도 주된 사업의 원천이 홍콩 영외에서 발생하면은 홍콩에서는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보면은 홍콩 옵션입니다. 옆에 있는 표로에서 보면은 소득이 있다. 이분의 소득이 자본소득이다라고 한다면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자, 배당, 상속, 증여 이런 것들이겠죠. 수익이다. 이 수익이 홍콩 영외에서 발생했으면은 역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홍콩 영내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도 이 부분들이 자본이득, 이자, 배당, 이자 소득이면 역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하면은 얘만 내네. 하면은 홍콩 영내에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발생한 영업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한다. 이 부분들이 홍콩의 과세 원칙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인회사 형태만 해서 한 보면은 주주 구성에서는 국적 제한이 없습니다. 한국인들도 홍콩 회사의 주주와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는 한 명 이상이고요. 최소 자본금은 홍달러 1불입니다. 유한 책임을 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 활동에서도 한 보면 한국같이 뭐 지주회사법 이런 거 없습니다. 회사면은 어떠한 사업 행위들도 다 할 수 있고요.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일부 라이선스를 받는 그런 형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콩 회사를 쉽게 통해 가지고 중국 사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홍콩회사 설립 절차는 이런 식의 절차를 통해 가지고 간단하게 설립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면은 홍콩은 이게 근로소득세 쪽에서는 원전 징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 소득 금액에 대해서 전부 다 급여 처리를 하고 12월 달에 세율 계산해서 하죠. 그래서 보면은 12월 달에 홍콩 한번 가보십시오. 텍스론이라고 했어요. 텍스론. 세금 내려고 은행에서 12개월 무이자로 다시 또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한국같이 근로소득세에 대해서는 미리 그냥 원전징수를 해놓고 나서 연말에 정산하지 않고요. 100%를 전부 다 주고 12월 달에 한꺼번에 세금을 내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의 회계 기준은 한국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장사들이 채용하고 있는 IFRS, 비상장사들이 채용하는 일반 회계 기준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보면은 이게 중간 지주회사죠.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모회사, 홍콩 중간 지주회사, 그다음에 중국에 있는 사업자회사 등이고요. 제가 한번 서베이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전체 상장사의 한 20%가 다 홍콩을 통해 가지고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엑시트죠, 엑시트. 중국에 직접 진출하면은 사업을 청산했을 경우에는 중국에서 청산이 조금 난해하죠. 한 6개월 이상, 1년 이상 한 걸리는데 홍콩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게 홍콩 회사의 지분을 팔아버리면은 쉽게 중국 시장에서 엑시트를 갖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시트 측면에서 보면은 홍콩에다 중간 지주회사를 갖다가 설립해 놓고 나서 홍콩 회사채 지분을 갖다 그렇게 매각을 있잖아요.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할 목적으로 그렇게 해서 홍콩의 중간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여러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중국에 진출할 때 보면은 이게 홍콩을 갖다가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보면은 프랜차이즈상 그 업종상 특성이 해당 성마다 카운터파트를 그러니까 이게 사업 찾습니다. 그래서 뭐 상동성, 광동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홍콩에다가 중간 지주회사를 갖다가 만든 다음에 다시 중간 지주회사에서 다시 또 중국 쪽하고의 합작 비율을 갖다 그렇게 해서 협상을 해가지고요 진출하시는 그런 구조들이 많습니다. 의료 산업 같은 경우도 보면은 중국은 보면은 저도 이게 확실히 모른다만은 한국과는 달리 의사가 아닌 일반 사업가들이 그 의료법인을 갖다가 만든 다음에 다시 병원을 갖다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번 보면은 홍콩에서 이런 식의 중국 쪽에서 병원 사업하실 분들 갖다가 모아가지고 적당한 지분율을 갖다가 만든 다음에 다시 중국 시장에서 진출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술 용역 회사. 그다음에 저는 이 부분도 강조하고 싶어요. 이게 특허. 중국이 보면은 특허 관련돼 가지고 뭐 상당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홍콩 같은 경우에다 홍콩 회사를 만들어 놓고 다시 한국에서의 그런 특허를 갖다가 있잖아요. 다시 뭐 홍콩에다가 다시 그렇게 또 만드신다면은 나중에 국제제 소송에서도 훨씬 더 쉽게 뭐 그러니까 제가 쉬울지 안 쉬울지는 제가 아직까지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중국 본토에서 재판을 하는 게 비해서는 홍콩을 해서 재판을 있잖아요. 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처음부터 이게 중국 사업을 진출하기 위해 가지고 홍콩을 만들고 진출을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있는데 보면은 일부 아예 처음에 중국에 바로 진출하셨다가 오케이 그러면은 홍콩을 통해서 진출하자라고 했을 경우에는 보면은 기존의 중국 법인이었다가 홍콩 지주회사에다가 다시 넣는 한국 모회사, 홍콩 중간 지주회사, 홍콩회사, 다시 중국회사 이런 형태로 있잖아요.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은 홍콩에 IPO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일부러 홍콩에다가 이렇게 SPC를 설립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요 고려사항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100% 자회사라고 하더라도 홍콩 한국세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로 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중국 지주회사 지분을 홍콩에다가 넘기고 다시 그에 따른 컨시더레이션으로 다시 홍콩에서 지분을 갖다가 이렇게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해서 한국 세무 신고의 한 목적으로 한국 사업사의 비상장사라면 상세상의 주식 평가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가 보면은 중국 회사가 이게 이익이 나면은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도 부담해야 되고 사실 중국에서도 양도소득세 이렇게 부담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중국 회사를 갖다가 홍콩 회사로 이게 편입을요 하시려면은 미리 결손인 상태에서 넘기시면은 한국이나 중국에서 세금 부담 없이 쉽게 넘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